안녕하십니까. 잠 못 들겠지? 예, 헛소리 무명입니다. 오늘은 서랍 정리를 하다가 정말 오래된 게임기를 찾았는데 닌텐도 DS 이거 기억하시나요? 와, 혹시 몰라서 충전은 해봤는데 켜집니다. 근데 칩이 없습니다. 전원은 켜지는데 칩이 없어서 그냥 보관만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소리는 그만하고 바로 오늘 순혈 에피소드 3. 그 전에 원래는 앉아서 낮은 탁자를 펴놓고 그 위에서 읽었었는데 아빠 다리라니까 다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관절 이슈로다가 오늘은 책상에 앉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순혈 에피소드 3 시작하겠습니다. (2084년 3월 23일) 목요일 오후 1시 35분 진성아의 병실. 대통령님, 준비됐습니다. 그래, 장소는 어디로 준비했지? 본관 1층 휴게 공간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산책할 때 보니 야외 정원에 튤립이 예쁘게 피었더군. 거기로 하지. 예, 지시하겠습니다.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내는 귀와 옷깃에 연결된 무전기로 1층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문 앞에 섰다. 사내와 대화를 끊는 성화는 창문을 파고드는 햇살을 들이 거슬리는 듯 조금은 슬퍼 보이는 눈빛으로 블라인드 커튼을 닫았다. 따스한 햇살에 건조해진 왼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부스스한 머리를 털어 정리했다. 대충 정리를 마친 후 진통제가 걸려있는 이동식 링거 거리를 끌고 병실의 문을 향해 걸어가자 문을 지키던 사내가 성화에게 마스크를 건네고 병실의 문을 열었다. 아직은 불편한 몸 때문에 사내의 경호와 부축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의 1층 로비까지 천천히 내려온 성화는 여전히 1층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바로 앞 정원에 꽃들이 활짝 피었던데 조용히 해야 할 병원에서 이러지를 마시고 나가서 바람도 쐬고 꽃향기도 좀 맡읍시다, 여러분. 여전히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지만 순간 눈살이 찌푸려진 성화였다. 대통령님, 이번 폭탄 테러의 진범이 순혈 한국인이라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국민들이 테러범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이 테러를 당한 배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원 밖으로 나가자는 성화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들은 성화에게 다가오며 무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성화의 인상이 점점 찌푸려져 가자 옆에 있던 사내와 1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서며 제지시켰다. 기자회견 장소는 병원 바깥의 정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촬영이 허락되지 않은 곳의 장소에서 촬영은 금지해 주시길 바라며 촬영본은 모두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병원 내부 촬영본이 유출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는 무례한 질문을 던진 기자들의 얼굴을 찬찬히 훑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말과 달리 무표정한 사내의 모습에 기자들은 잠시 멈칫했다가 곧바로 카메라의 데이터를 지웠다. 자, 여러분, 저 아직 환자입니다. 계속 이렇게 세워두실 겁니까? 얼른 꽃 구경하러 나가시죠. 성화는 찌푸렸던 미간에 힘을 풀고 여유롭고 포근한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기자들도 자신들이 무례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뒤로 돌아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병원 밖. 본관 정문을 나와 오른쪽으로 걸어가자 연한 갈색 벽돌들로 만들어진 좁고 낮은 산책로가 펼쳐져 있었다. 산책로 옆 화단에는 하얀 튤립, 연분홍 튤립, 새빨간 튤립, 노란 튤립 모두가 자기만을 봐달라는 듯 화려한 옷들을 뽐내고 있었고 그 길끝엔 화려한 콧잎 튤립들이 커다란 원형을 그리며 느티나무를 감싸고 있었다. 느티나무는 힘들 땐 언제든 이곳에서 편히 쉬라는 듯 높은 곳에서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내리쬐는 햇살 사이, 화려한 튤립들 사이, 성화는 천천히 걸어와 느티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섞여들었다. 성화가 느티나무 앞 연한 갈색 벽돌로 만들어진 동그랗고 넓은 벤치에 앉아 마스크를 벗자 경호원들이 성화의 양쪽 옆자리를 지키고 섰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기자들이 질문 세례를 쏟아내기도 전 성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직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들이 남아있나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성화는 다시 한번 포근한 웃음을 지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역시 살아있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햇살과 바람, 꽃들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말입니다. 결례를 범했습니다, 진성화 대통령님. 자, 지금은 괜찮으니까 아까 하시던 질문들 마저 하시죠. 성화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표정에 병원 로비에서 앞다투어 질문을 했던 기자들이 차분해진 모습으로 차례차례 질문을 시작했다. 대통령님, 저희가 보기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진통제 없이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도 담당이께선 그만한 폭발을 몸으로 맞고도 이 정도의 골절과 화상, 열상 정도면 1,000원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성화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숙여 자신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석고붕대를 쳐다봤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과 함께 사고를 당한 마틴 건이라는 배우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우선 저보다 큰 외상을 입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개인 신상 정보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으니 곧 깨어날 겁니다. 폭발 사고 직전 기억은 그 청년이 저를 감싸 안아 충격을 줄여줬다는 것 말고는 생각나는 것이 없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저 또한 제 생명의 은인인 그 청년이 하루라도 빨리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기자들은 좋은 기사거리가 생겼다는 듯 음성 녹음을 켜놓은 휴대전화와 카메라에 연결된 마이크를 성화에게 좀 더 밀착시켰다. 대통령님, 조금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테러범이 순혈 한국인이라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어제 테러범이 자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바로 들었습니다. 일각에선 외국계 한국인 대통령을 향한 순혈 한국인들의 반발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신이 어떻든 출생이 어떻든 전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다 같은 한국인입니다. 이런 식의 억측과 유언 비어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례없는 테러 사태의 국민들은 테러범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과 현명한 판사님들이 결정해 주실 겁니다. 성화는 기자들과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듯 성화의 오른쪽에 서 있던 사내에게 눈짓을 건넸다. 성화의 눈짓을 확인한 사내는 짙은 남색 재킷의 외무새를 가다듬고 오른팔을 들어 성화의 앞길을 터주는 듯이 손짓했다. 여러분과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조금 피곤하네요. 오늘은 이만 쉬게 해주시겠습니까? 성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링고 거리에 손을 올리며 얘기하자 사내는 성화를 부축해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성화를 부축해 걸어가던 사내가 뒤를 돌아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에게 고개를 까딱거렸다. 사내의 신호를 알아들은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해산시켰다. 꼭 중요한 질문엔 저렇게들 회피한다니까. 뭐 아직 몸이 아픈가 보죠. 아님 대답하기 싫거나. 대충 가십거리 건졌으니 식사하러 가시죠. 병원 지하에 식당들이 있더만 거기로 가지. 에이, 거기 말고 요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집 알아봐뒀습니다. 얼른 가시죠. 내용이 없던 기자회견에 불만이 쌓인 여러 방송국 기자들은 비꼬는 말투로 비아냥거리며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자리를 떠난 성화였지만 기자들의 목소리가 성화의 귀에 들어가기엔 충분한 거리였다. 죄송합니다. 가서 주의를 주고 오겠습니다. 됐어.
저 정도의 불만은 예상했던 수준이야. 그보다 전에 분명히 마틴 건인지 건 마틴인지 그 배우놈에 대해서는 묻지 못하게 하라고 했을 텐데. 성화의 대답에 성화와 둘레길을 천천히 같이 걷던 사내가 당황한 듯 멈춰섰다. 죄송합니다. 그저 덮어두기엔 사고 장면들이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어서 차라리 최소한의 정보만이라도 흘리는 게 대통령님께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사내가 당황하며 고개를 깊이 숙이고 눈을 바닥으로 내리깔자 성화도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섰다. 성화는 덜그럭거리는 링거거리를 끌며 사내에게 다가섰다. 그리곤 주삿바늘이 꽂힌 불편한 왼손을 들어 고개를 떨구고 들지 못하는 사내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고 털어냈다. 희성이, 예, 희성아, 예, 대통령님.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사내를 바라보는 성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고 차가운 눈빛 때문인지 그의 목소리는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가 아닌 심장이 쥐어 짜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목소리였다. 그저 대통령님께서 오래전부터 바라시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뒤에서 실수하는 일 없이 보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좌라. 그래. 근데 내가 너에게 언제부터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려도 좋다고 했지? 내가 희성이 너에게 바라는 건 그딴 게 아니야. 자네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 옆에서 내가 시키는 일들만 잘 처리하면 돼.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걸 자네도 알고 있겠지. 더 이상 내 계산에서 벗어나는 행동 따위는 하지 마. 명심해.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어쨌거나 이번은 네가 맞았다. 진실이란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성화의 마지막 말은 혼잣말처럼 작게 들려왔다. 이내 등을 돌려 걸어가던 성화는 한마디를 더 내뱉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야. 성화의 말을 들은 희성은 내리깔았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화창한 햇살이 희성의 눈으로 내리꽂혔다. 희성은 햇살이 비치는 눈빛으로 먼저 앞서 걸어가고 있는 성화의 뒤를 쫓았다. 빠른 걸음으로 성화의 뒤로 조용히 다가간 희성은 성화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병원으로 들어갔다. 모시겠습니다, 대통령님. 성화는 희성과 함께 병원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중앙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내가 우리 오빠를 왜 못 만나는데요? 지금 여기 입원한 거 다 알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어떻게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못 만날 수가 있죠? 황금색 머리카락과 검은색의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병원의 중앙 로비 안내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병원 경비원들과 안내 직원들이 달려와 난감하다는 듯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젊은 여인 앞에서 고개를 연신 숙이고 있었다. 저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알아볼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보겠군. 예? 그게 무슨... 눈썰미가 영 형편없군. 마틴건과 쏙 빼닮지 않았나?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됐어. 조용히 내 앞으로 데려와. 예. 희성은 소란스러운 안내소를 향해 걸어가 젊은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병원 직원들과 경비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경비원들과 직원이 희성의 얼굴을 알아보고 주변으로 물러나자 희성은 젊은 여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책임자세요? 젊은 여인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희성을 쏘아붙였다. 책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러시는 건가요? 젊은 여인은 희성의 깊은 눈매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하지만 희성은 여인의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허공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좋아요.
지금 저희 오빠가 사고로 이 병원에 입원 중인데 여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없다고 잡아떼잖아요. 다 알고 온 건데. 다시 한번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원에 울려 퍼졌다. 젊은 여인의 눈시울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가족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희성은 여인의 목소리에 아무런 반응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여전히 눈동자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틴 건이요. 희성은 여인의 대답에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등을 돌려 앞으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이쪽입니다. 그게 무슨... 어디 가요? 희성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다른 경호원들과 함께 성화가 기다리는 중앙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생각보다 빠른 희성의 걸음에 여인이 신고 온 운동화가 병원 바닥에 부딪히는 요란한 마찰 소리를 내며 희성의 뒤를 따라갔다. 희성이 젊은 여인과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성화는 주변 경호원들을 물렸고 엘리베이터엔 희성과 젊은 여인, 성화, 이 총 3사람만이 탑승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던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170cm는 넘어 보이는 큰 키에 마틴건을 닮은 황금색 머리카락, 검은색 눈동자와 깊은 눈매, 마찬가지로 높은 콧대, 여린 것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튼튼해 보이는 팔뚝,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와 허리를 타고 내려오는 골반, 길쭉한 다리, 회색 가디건과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그 위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말하지 않아도 마틴건의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 어디 가는 건데요? 사람 말에 대답 안 하는 게 특기인가 봐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여인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 있는 게 목소리에서부터 티가 났다. 하지만 희성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층 버튼을 눌렀다. 답답한 상황에 여인의 목소리가 더 커지려는 찰나 성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마틴건 배우의 동생분? 희성과 같이 있던 낯선 남자의 질문에 여인은 놀라서 커다래진 눈동자를 성화에게로 옮겨갔다. 안내소 쪽에서 소란 피우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빠의 동생인 건 어떻게 알았죠? 오빠를 찾는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닮으셨는데 그걸 모른다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부탁해 이쪽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아저씨는 누군데 저희 오빠를 알고 있죠? 마틴건 배우님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성화는 여인과 대화하며 입을 막아 갑갑했던 마스크를 벗었다. 대통령님? 마스크를 벗자 드러난 얼굴을 알아본 여인은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놀라 눈동자가 커다래졌다. 신기하네요. 오빠가 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알고 오빠와 같이 사고를 당한 저는 이곳에 있을 거라 생각 못 하셨나요? 여기에 계신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탈 줄은 몰랐어요. 오늘 찾아오신 걸 보면 기자회견 장소를 아셨다는 건데 기자 몇몇밖에 모르는 사실을 이렇게 젊은 아가씨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화는 부드러운 말투로 나긋나긋 얘기했지만 바라보는 눈동자엔 의심이 가득한 채로 젊은 여인의 발끝부터 얼굴까지 시선을 천천히 올리며 차림새를 훑었다. 사실 기자가 제 꿈이라 이 정도의 정보력은 있어야죠. 그건 그렇고 오빠를 만날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위독한 상태는 넘겼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잠깐의 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 같군요. 성화가 이동식 링거 거리를 가볍게 끌어 문 앞에 서자 엘리베이터는 19층에 도착했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 19층 전체 병동은 통제 중이라 마틴건 배우님의 상태가 좋아져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면회는 힘들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방금 말한 대로
마틴건 씨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직접 오빠분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천천히 내린 성아는 젊은 여인의 예민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신경이 거슬리는 듯 작고 길게 한숨을 내뱉고 마틴건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성아를 뒤따르는 희성이 뒤에서 걷던 여인은 복도에 서 있는 많은 경호원들과 반대되는 적막한 공기와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병원 복도 소리에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엘리베이터에서 성아와 나눈 대화들이 여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고 천천히 걷는 성아의 걸음소리보다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귓속까지 울리고 있었다. 성아는 자신의 병실 맞은편에 있는 마틴건의 병실 문 앞에 섰다. 그리곤 자신을 뒤따라온 젊은 여인을 쳐다봤다. 여인의 깊고 큰 검은색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건강미가 넘쳐 탄탄해 보이는 다리마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들어가시죠. 성화의 뒤를 지키던 희성이 젊은 여인을 향해 말했다. 불안감에 꽉 쥐었던 손을 펼치자 손은 하얘질 정도로 피가 통하지 않고 있었고 땀방울마저 맺혀 있었다. 여인은 손을 덜덜 떨며 병실의 문을 열었다. 오빠? 고요한 병실 내부. 마찬가지로 의료기 비프음만 고독하게 병실을 울리고 있었다. 병실 중앙에 놓인 침대 위에는 수많은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지만 사람이라 부르기엔 너무 두꺼웠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하얀 물체만 있었다. 젊은 여인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리를 힘겹게 끌어 침대로 다가갔다. 가까스로 하얀 물체가 있는 침대에 다다랐지만 떨리는 심장과 몸을 겨우 지탱하던 다리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침대의 머리 쪽에 있는 부분엔 인공호흡기가 겨우 붙어있는 코와 입, 오른쪽 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두꺼운 붕대와 거즈들로 덮여 있었고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도 석고 붕대와 두꺼운 붕대들로 감싸져 있었다. 겨우 남아있는 오른팔과 오른다리엔 상처인지 소독약인지 핏자국인지 모를 검붉은 액체가 흐르다 멈춰 굳어 있었다. 여인은 창백해진 손을 떨며 마틴건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힘드네요. 오늘도 안 더듬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고 연습을 했는데 이게 실전에서 읽는 건 확실히 혓바닥에 꼬이네요. 나는 이런 거 읽는 거 안 되나 봐요. 혹시 제가 말을 더듬는다 그래갖고 집중이 안 되셨을라나요? 그렇다면 안 더듬게 더 연습을 해야죠. 오늘 하루도 다 모두들 고생하셨고 편히 이것도 말을 더듬네. 돌아버리겠네 그냥. 그리고 화면 혹시 많이 흔들려서 정신없고 멀미가 나셨을까요? 모르겠네. 목에 걸고 있는 그거라서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편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 못 들겠지?